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순간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1975년 5월 1일 남베트남이 패망했다. 한국 언론은 공산화된 남베트남의 운명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생생하지요, 생생하지요. 그렇지만 세대 네대만 더 와서도 우리 다 나왔어요. 미국을 너무 믿은 거야. 절대 올라오면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손 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헬기 5억세대 비행민 돌고 있는데 왜 안 열어? 안 열어줘. 패망 직전 사이공에서 벌어졌던 대탈출에 관한 진실. 유일한 탈출구였던 미국 대사관에는 한국의 외교관 15명과 교민 200여 명이 있었다. 우리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야. 아침 11시에 들어가는데 새벽 3시가 돼도 우리 차례가 안 돌아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마누라는, 부모님들은. 미국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한국 외교관들은 공산화된 그 땅에 어떻게 버려졌는가? 40여 년 전 말하지 못했던 사이공 대탈출의 진실이 지금 시작된다. 남베트남 패망 4일 전 아침이 밝는다. 사이공 뉴포트항은 언제 북베트남 포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함대 사령부와 김영관 대사는 교민 탈출을 포기하고 즉각 귀환하라는 명령을 이미 거부한 상태다. 아침부터 한국 대사관에는 교민 7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떠나길 망설이던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했어. 일일이 김영관 대사하고 전화를 했다고 시내. 이번에 마지막 한국 LSD 안 타면 당신이 기회가 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빨리 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 한 700명 정도 왔어. 여러 번 지금 2대가 와 있으니까 다 같이 들은 걸 타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말. 지금 출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탈출해야 된다. 교민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까? 모든 걸 버리고 진짜 떠나야 하나? 교민들은 뭐이라고? 교민들은 왜냐면 자기 세간도 있고 뭐 이거 뭐또 털을 내는데 그거 다 버리고 아깝잖아. 교민 중에는 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거기 와가지고 불법 체류가 된 사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일을 체류하다 보니까 관광 비자로 가지고 왔다가 체류하다 보니까 비자 만료돼서 그냥 그 불법 체류되고, 아니면 거기서 장사하다가 세금 탈루해서 탈세범이 되고. 하루 만에 비자를 발급받아 교민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관 대사는 남베트남 외교부를 찾아갔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남베트남 외교부는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남베트남 정부의 고위층 인사 500여 명을 한국 LST로 피신시켜준다면 교민들을 비자 심사 없이 출국시켜주겠다는 거였다. 김영관 대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8.10 함에 남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이 가족과 함께 승선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교민 철수를 포기하고 즉각 출항하라는 전문이 계속 날아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허락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한국 교민을 승선시키던 8.15 함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 교민과 결혼한 남베트남 부인과 그 자식들이 승선을 거부당한 것이다. 협상 대상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원래는 경찰이 통제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갖고 같은 라면 한 박스 주니까 통과시키고 또 못하니까 통과시키고 또 박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뇌물같이 돼가지고 통과시키고. 그 시각 사이공 사람들은 그들 앞에 닥칠 운명을 가늠하고 있었다. 살기 위해 탈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지만 탈출 수단은 많지 않았다. 사이공 항구에 정박한 한국 LST는 그들에게 주목의 대상이었다. 모두가 절박했다. 글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 주인만 해도 대상안에 뭐 배가 들어온다는데 어째 찾아왔는지 모르게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그 집 식구가 많아요, 내가 알기는. 내가 그래서 대사님이 식구가 한 11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배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위험을 감지했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한국인들에게 매달렸다. 내가 지금 40년 만에 엊그제 그 캐나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의사라고 그래요. 월남 의사. 웽콕이라는 월남 의사인데 그 가족 23명을 내가 태워줬대요. 어느 목사의 소개로. 그때 자기는 중학생이었어요. 자기 형제가 1급이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가족들이 133명이래. 캐나다에. 결혼해가지고 40년 됐는데. LST 승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오후 5시. 본국에서는 더 강경한 어조로 탈출 명령이 하달됐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They began the assault at 5 o'clock in the afternoon on April 25th. They launched the assault on, they had 5 columns, and they launched the assault on April 26th at 5 o'clock. I was the first column on the northeast side, launched the first attack. 늦은 오후가 되면서 짙은 불안감이 뉴포항을 엄습했다. 그러나 함대 사령부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교민 승선을 마무리하고 전혀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언제 출항할 것인가였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7일) 아침에 출발해야 돼. 기본화마 항해사 같더만. 응? 그러니까 등대가 12개 다 빠진 상태에서 26일 밤에 메콩 델타를 탈출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 항해사가 있을 수 없어. 그게 왜냐 뱀꼴로 돼 있잖아. 그게. 거기를 갖다 50마일로 항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그건 막 기적에 가까운 거야. 대사님이 있다가 아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함대 사령부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직자가 나한테 보고를 한 게 방금 100m 앞에서 사람이 총 맞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만큼 심각했어요. 막 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총을 차고 작전관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갔더니 벌써 시체가 없어졌어요. 남베트남 고위층 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아직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 서둘러서 월남 사람들도 다 태우지 못하고 150명을 싣고 스톱하고서 그냥 빠져나왔잖아요. 한국 LST가 닻을 올리고 사이공 뉴포항을 서서히 빠져나간다. 1956년 시작된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가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그 함상에 이제 한국 그 피난민들은 그 이 짝을 향해서 사이공
사이공 하고 이게 외치는 소리 계속 외쳐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듯이 사이공의 교민사의 주력이 거기서 빠져나가죠.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교민들이 뒤에 남아서 이제 아수라가 또 일어나죠. 다음에. 이제 목숨을 건 항해가 시작됐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안내할 등대는 전쟁에 모두 파괴됐다. 메콩강 유역은 이미 베트콩들이 점령했다. 한국 해군은 그들과 수많은 피를 흘렸다. 메콩강을 빠져나갈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베트콩 옆에서 오면 그 짧은 데는 한 30m도 안 돼. 길이. 조금만 우린 다 침몰해. 해군배라는 거 하면 격침나면 침몰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을 켜라. 환하게 켰어. 응? 환하게 켜서 불을 켰어. 우리 LSD가. 불빛 하나에도 총알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 권상호 사령관은 오히려 배에 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는 환한 갑판 위에 수십 개의 천막을 쳤다. 그리고 한국 교민과 함께 탄 베트남인들을 천막으로 불러 모았다. 메콩강 유역의 베트콩들이 그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쏘라. 쏘면 우리 다 침몰하니까 너희들 그 난민들도 한 700명 월남 사람도 죽는다. 예. 그 아이들도 간판상에서 막 뛰댕기거든. 그게 한 200명 이상 되잖아. 꼬마들 5살 이하짜리가. 그러니까 천막을 왜 쳤다고. 왜? 천막을 쳤다.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 말이야. 그게 보이는 거야. 여기 지나가는 게. 수혜준. 그게 불 하나니까 쏘면 쏘라. 배짱 좋았지. 8.15 함이 아슬아슬한 모험을 걸고 있던 그 시각. 3시간 늦게 출항한 8.10 함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들은 8.15 함과는 정반대의 작전으로 항해해야 했다.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메콩강의 좁은 물길을 작은 손전등의 의지에 더듬어 나간 것이다. 사실 8.10 함은 베트콩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해군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약속된 남베트남 고위층 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탑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함은 출항 중지하라. 만일 출항하게 되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전문이 날라왔어요. 자기들 요구하는 수송해달라는 사람들 다 수송해 못했죠. 못 치러줬고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약속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한국 배에 대해서 납부 명령을 내리라. 적군과 아군의 위협 속에 피마르는 항해가 계속됐다. 갑자기 물살이 세지는 게 하면 순식간에 물길이 휘었다. 뱀처럼 구부러진 메콩강은 곳곳에서 배를 막아섰다. 어두운 밤에 거의 7, 8시간 사이공강을 빠져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니까 혈전이 나와요. 근데 나는 처음이었어요. 평생 처음인데 그만큼 피가 마르는 작전이었다는 거 아니겠죠. 다음 날 새벽 한국 LSD가 정박했던 사이공 뉴포트항에 폭탄이 떨어졌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 27일 날 예정대로 처음 예정대로 8.10 함이 그게 있었더라면 27일에 떠나기 위해서 있었더라면 배는 침몰했겠죠. 그 시각 한국 LSD는 무사히 바다로 들어섰다. 무지개가 이들을 맞았다. 분탕이 나오자마자 오스카 전보 중에서 제일 급한 게 오스카예요. 오좀 이만저만해서 못 나왔어. 현재까지는 무사히다. 늑타까지 외항까지 탈출하였어. 그러니까 이제 해군본부에서 만세 부르고 또 했어요. 국방부에서 왜
LSD 독촉하고 행방을 모르다가 무사 탈출했다니까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LST를 통해 전원 탈출하라고 지시했던 대사관 직원들이 잔류한 것이다. 그때 이대용 공사하고 뭐 이런 좀 센 사람들은 안 간다 이게 왜?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간다 이게. 근데 내가 뭐 싸우겠어? 그蒙국 정부는 그거 아니야. 대사관 직원 몽땅 싣고 나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민들을 불러 모으느라 한국 대사관은 철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걱정 사실은 안 했어요. 미 대사관이 제공하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철수한다. 김영관 대사를 비롯해 15명의 외교관들이 잔류했다. 그들은 미국의 철수 작전을 믿고 있었다. 남베트남 패망 이틀 전 아침, 당시 한국 특파원으로는 유일하게 남베트남 패망을 기록하고 있던 안병찬 기자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폭음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집차 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뭉게구름이 하늘로 치솟은 거예요. 사이공 대교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근데 거기까지 쳐들어왔다. 사이공 대교가 점령당하면 사이공이 시가전에 돌입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무조건 버텨야 하는 교전. 그러나 모든 게 늦었다. 남베트남군은 가까스로 그 마지막 순간을 연장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국 대사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시 여기 100명 가까이가 몰려드는 거야. 보따리 들고 한국 사람들이. LST를 타고 이미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표적으로 기억해. 조남신 비자 담당 영사가 있었어. 근데 교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교민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지. 먼저 번에 LST 왜 LST 안 타고 뭐 한 거예요 말이야.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다 말이야. 시골 구석에 있어서. 그럼 당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어떻게 하다가 뭐 몰아서 왔습니다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베트남 드림을 쫓아온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내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아니 뭐 절망적이죠. 제일 절망적이에요. 돈이 없어 못 간다는데 어떡해요. 한국 대사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교민들은 한국 외교관들이 짊어져야 할 커다란 짐이 되었다. 오전 9시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2시간 내로 철수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연락이 오기를 지금 긴급 철수를 위해서 한국 대사관 공관원들을 위해서 준비한 버스가 지정된 장소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떠날 준비해라. 그 순간 대사관이 난리 법석,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그 대사가 첫 마디가 통신 장비를 파괴해야지. 통신 장비를. 전자사가 도끼 바짝 들었다고. 응? 그게 아까워서 못 내려친 거야. 그러니까 통신사 변통신사가 뭘 하는 거야 이러네 하고 버럭 소리 질러가지고 뺏어서 꽝꽝 하고 다 때려 부셨어. 수많은 문서들이 급하게 소각됐다. 중요한 기록들은 이미 LST에 실어보낸 후였지만 19년간 쌓였던 외교 문서들은 적지 않았다. 모두가 떠날 준비로 바쁜 그때 생각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이대용 공사가 그래도 요원 몇 사람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끝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자기가 됐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이
들어맞죠.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이대용 공사는 남베트남과의 의리, 미국과의 신뢰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때까지도 우리 이대용 공사께서는 원래 안 망한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도 의미는 있죠. 우리가 혈맹의 동지인데 난 망한다고 우리가 도망가느냐,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참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거역하기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신상범 서기관이 현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 급료들, 석 달치 급료들 봉투를 다 준비해놨어. 그날 철수하기. 그래서 봉풀로서 봉투 사인을 다 받고 다 줬어요. 아, 국기를 내려야지, 국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먼저 지체 없이 발동 일어나서 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2층 집무실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겨냥을 했는데 김영환 대사가 알다시피 저 기대가 짧잖아요. 금방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내가 대사님 천천히, 조금 천천히 내리는데 대사님 이쪽을 보세요 하고 내가 이제 욕심을 또 부렸죠. 안병찬 기자가 욕심을 부려 촬영한 필름은 마지막 탈출 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만이 사진으로 남았다. 이날 하기식에 참여한 4명의 외교관 중 2명은 이틀 후 무사히 남베트남을 탈출하지만 나머지 2사람은 5년 후에야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대용 공사가 그중 한 사람이다. (1975년 4월 28일) 오전 10시경 한국 대사관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15명의 외교관들은 대사관저로 이동했다. 이제 이곳에서 미국이 보내주는 버스에 올라 공항으로 향하면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외교관들은 만감이 교차했다. 순식간에 남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19년 역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탈출 작전이 어떤 혼란에 접어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국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거리에 넘쳐났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을. There was contingency planning by the Defense Attaché's office. There was lots of planning about maybe sending lots of evacuees down to the coast, to send them overland, walking to the coast where they would be picked up by ships. We had 140,000 North Vietnamese closing on Saigon. How were they going to walk to the coast? 오후 3시경 드디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사람이 찾아왔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오늘 비행기표는 취소됐으며 내일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취소돼 버려서니까 버스도 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 이제 다시 대기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야. 대사 관저에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 하고 말이지. 아무도 몰랐다. 누가 먼저 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지. 사람들은 약속한 차례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The night before the evacuation, the last day, there was no list in the embassy of anybody we should evacuate, including the South Koreans. 탄손누트 공항은 유일한 탈출 통로였다.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위험이 공항을 에워싸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North Vietnamese actually managed to get an surface-to-air missile battery from Khe Sanh, which is all the way in the north. They had fired that SA-2
and hit one of the American aircraft that were unarmed and destroyed one of those passenger airplanes, the Americans would have definitely responded with airstrikes at that point. Vâng, tôi gặp những cái bộ đội sau này nói đó, súng là để trên trời đó. Máy bay Mỹ đi ngang là có thể bắn rớt, nhưng mà không bắn. Không được lệnh bắn máy bay Mỹ đi di tản. Chỉ pháo vô cái phi trường Tân Sơn Nhất và bên ngoài là không cho đem máy bay lớn tới thôi. 그 시각 안병찬 기자는 이민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 비자를 받는 날이라고 내가 결심하면서 아까 나왔잖아요. 탈출 비행기를 타려면 출국 비자가 있어야 했다. 해망 이틀 전이었지만 남베트남의 모든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저 맡은 일을 하는 사람과 목숨을 건 탈출자들이 이민국에서 뒤섞였다. 멸망의 양면성. 멸망을 하는데 일상이다. 이것이 참 묘해. 그 판단도 어렵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떠나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 모두가 절규하고 있었다. (28일) 오후 탄손누트 공항에 있는 미국 군사위원회의 식료품 창고가 약탈되기 시작했다. 이곳을 지키던 남베트남 군인들도 약탈에 가담했다. 미군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후 5시 두옹 반민 대통령이 취임한다. 한 3일의 재임 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북베트남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다. 다낭의 비극을 사이공에서 재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Ở miền Trung, ở Đà Nẵng, ở Huế thì nó có những cái quân đội Sài Gòn hồi đó là không còn mấy tướng lãnh bỏ chạy, thành nó là gần như là quân vô chính phủ, thì nó ăn cướp bóc hãm giết chính hai người Việt Nam với nhau, thành họ sợ cái đó. Vấn đề thứ hai là người ta nói là không nên để Sài Gòn trước sau thì cũng thủ thôi, có thể đánh nhau nhưng mà trước sau thì cũng thua rồi. Nhưng mà như vậy thì đổ máu vô ích nữa. Thành họ nói thôi sớm chấm dứt cái đó, chứ sợ lộn xộn là Sài Gòn mà mấy cái đám tàn quân mà chạy về đó, nó sẽ nổi loạn, và nó sẽ đi ăn cướp bóc rồi là nó làm nhiều chuyện, vì không còn ai chỉ huy, thành chẳng thà để ông Việt Cộng vào, ông có cái lực lượng để giữ trật tự, chứ không gì chết. 그 시각 한국 대사관전. 한참을 망설이던 한 직원이 김영관 대사에게로 간다. 김기원 공보관이다. 대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각계약진하는 게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대사님이 노력해도 전 나가야 됩니다. 내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에게는 비행기 표가 한 장 있었다. 대사님도 참 너무 당돌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 뭐 방개고 사방 개인 짐 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마루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골프채를 세부 대사관에 좀 갖다 줄 수 없냐? 그건 갖다 드려야지. 김기원 공보관은 탄손누트 공항으로 서둘러 달렸다. 대사관절을 나오자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그다 너너 짐 창고에 짐에 비행기도 실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를 다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항 갈 준비. 네, 공항 갈 준비하고 있는데 발동을 걸더라고. 발동을 거는데 발동을 하고 있었지. 뭉뭉하는 무렵에 그냥 탄손누트에 폭탄이 떨어졌다. 미군 수송기의 활주로가 공격 대상이었다. 기구도 먹을 정도고 유리창이 깨지고 뭐 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그다음부터 야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두들 나뿐만 아니라. 이순흥은 탄손 루트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38살이었다.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는 직원 때문에 출발을 하루 늦춘 상태였다. 그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 거라 생각했다. 우리 저 대사관까지 해다 주고 그다음에 다시 차를 우리 집에다 파킹해라. 우리는 그때만 해도 완전히 이 베트남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다시 돌아온다 그랬다고. 분명히 우리 다시 돌아온다. 이순흥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그때 그는 그걸 알지 못했다. 폭격이 멎은 활주로에는 김기원 공보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가 한 100m가 안 돼요. 터미널에서 비행기가, 공군 비행기가 있는 데가까지가 100m예요. 100m 하는데 공중에서 폭탄이 2발, 3발 떨어지니까 그 파편이며 그 뭐 연기며 뭐 얼마나 심해요. 비행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비행기가 여기서 사용을 탈출합니다 이래요. 영어로. 그 누구든지 타세요 이래. 한 5, 60명 탔을 거예요. 5, 60명이 그냥 한 200명, 100몇 명 타는 차에 비행기에 탔으니까 자세히 많이 남았죠. 그게 마지막 비행기. 그게 마지막 비행기. 탄손 루트 공항 폭격은 사이공 사람들을 일순간 공포에 빠뜨렸다. 팟 레츠 씨는 당시 탄손 루트 공항에서 근무했다. 그는 22살의 해군 보안경비대 병장이었다. 그날의 혼란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This is when I was awarded the people were panicking. People were dropping their motorcycles and running out of their cars and just trying to get away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the airplanes would come inside the city also. 이날 공격의 장본인은 20일 전 독립공을 폭격하고 북베트남으로 넘어간 남쪽 조종사였다. 그는 월북한 후 북베트남 군인들을 조종사로 훈련시켰고 그들은 다낭에 버려진 남베트남 전투기로 탄손 루트를 공격했다. Liên quan là để cố ý là nhắn là không, nghĩa là anh phải đòi. Dạ. Thì cái chính là gần như là phải phá 2 cái sân bay Biên Hòa và 사이공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됐다. 다음 날 새벽 탄손 루트 공항이 다시 공격당했다. Tan Son Nhut was being bombed by artillery at that time. And two of the 16 Marines that were on guard at Tan Son Nhut were killed that morning, about 4:30 in the morning. So they called the embassy and let us know that there were casualties over there and that they had bombed the airstrip again and that it was unusable. 젊은 미국 병사 둘이 그날 새벽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새벽의 폭격은 미국 대사관을 공황에 빠뜨렸다. 비상사태였다. 그러나 마틴 대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mbassador Martin refused to believe that the airstrip at Tan Son Nhut was destroyed. He actually went out to see it. And at that point he said, wow, we're in trouble. 비상회의가 소집된 곳은 워싱턴이었다. 만약 북베트남군이 계속 공격한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럼 베트남 협력자들은 오늘 다 탈출시키는 걸로 합시다. 군사위원단과 대사관원들도 오늘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송기가 착륙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죠?
헬기로 탈출해야 합니다. 공항보다는 대사관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대사관보다는 공항이 더 쉬울 겁니다. 대사관은 나무를 베야 하고 주차장도 정리해야 하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건 비밀입니다. 그게 알려지면 난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항 상태를 대비해 해병대 150명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베트남의 아침. 백악관의 전문이 마틴에게 날아든다. 수송기 이륙이 불가능하면 헬기로라도 오늘 중 모두 탈출하라는 긴급 전문이다. Once they had to switch to the helicopter operation, the amount of people that they could bring out became much smaller because you can only put so many people on a helicopter versus a big aircraft. So the other problem they have was the courtyard and the embassy could only allow one helicopter at a time to come in. 이것은 앞으로의 탈출 작전에 엄청난 장애로 작용한다. 탈출시켜야 할 인원과 탈출시킬 수 있는 인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분명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에 사이공 시내의 각 지점에서 사람들을 헬기나 버스에 태워 미국 대사관이나 탄손누트 공항으로 이동시킨 후 이들을 비행기가 아닌 대형 헬기에 태워 봉타우 바다에 도착해 있는 제7함대로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Never say how many. 1,000,000? 500,000? 250,000? I mean, we were surprised just like anybody else when the people started showing up and the helicopters started landing. That was never told to us. I don't know what evacuation plan you're talking about or anybody else is, because the only evacuation plan the last day was chaos. Right now in Saigon, the temperature is around 105 degrees and it continues to rise after the White Christmas. 약속된 음악이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그 더운 여름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송이 나오고 지금 온도가 말이야 화씨 100도를 넘어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뭐 짐이고 뭐고 다 치우고 패스보드 하나만 들고 그 어셈블리 포인트가 한 20개가 있었어요. 어셈블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 지정을 해줘. 미국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 헬리콥터가 내린다고 다. 그런 데를 정해놓고 우리는 어셈블리 포인트 넘버 3야. 오전 10시 40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셈블리 3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 어셈블리 포인트 우리가 그때 넘버 3인가 그런데 그걸 찾아가라고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바로 대사관 간정하고 담하나 사이에요. 바로 앞에라. 약속된 집결 지점은 한국 대사관저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다. 그곳은 미국 정부 요원들이 기거하던 UCS 건물이었다. 건물 옥상에는 작은 헬기 착륙장도 있었다. 그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건물 입구에 도착한 우리 외교관들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미국 대사관 요청을 받고 왔다. 그 자기들은 그런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연락을 못 받았다 하면서 물 접근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자기 한국 사람은 태우라는 지시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럼 미 대사관으로 바로 들어가자. 어차피 미국 대사관이 탈출 약속을 한 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김영관 대사 일행은 2블록 떨어진 미국 대사관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 시각 한 무리의 대사관 직원들은 김영관 대사 일행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대영 공사님이 나보고 야 대사관에 한 번만 더 가보고 가자. 그 대사관에 말이지 뭐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 미련도 있고. 기밀 문서가 못다 타다 남은 것이 있다. 얘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차를 몰고 대사관을 딱 갔더니 그 모래 그 잔디밭에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대사관 직원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미국 대사관 안으로 가라. 교민들을 챙기고 난 이대용 공사 일행은 서둘러 한국 대사관저로 향했다. 그 이제 몰고 있는데 대사관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저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 얼마나 급박해서 그래서 둘이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그만 가방을 들고 이제 그 어셈블리 포인트 그 아파트를 갔어요. 김영관 대사가 떠나고 10여 분 뒤에 이대용 공사 일행이 도착했다. 봤더니 밑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우리를. 야 왜 안 열어주냐. 저 헬리콥터가 뜨려고 그러다니까 안 열어주는 거야 얘들이 끝까지. 헬기는 있었어요? 헬기는 옥새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왜 안 열어? 뭐 안 열어줘. 이 지점에서 당시 외교관들의 기억이 엇갈린다. 이라라 소령 얘기로는 그 위에서 헬리콥터 이렇게 빙빙 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야. 없었어요. 내가 그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 있는 관리자는 헬리콥터 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거기 헬리콥터 한국 위에서 헬리콥터 온다는 장소라는 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헬리콥터 내가 갔을 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아세블 하여간 어디서 타고 가서 이제 옥상인데 거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타고 가야 된다고 봐요. 말이죠. 거기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안 간 거예요. 그 잠시죠. 이걸 돌아서 갔거든. TNC 서클을. 이 서클이야. 이렇게 돌아서 저기도 저기다 더 쉬어가지고 걸어가야 되겠고. 이대용 공사 일행보다 좀 늦게 도착한 또 한 사람. 안병찬 기자는 대사관저에서 이미 헬기를 목격했다. 그때의 사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쫙 올라가는 게 AP통신이가 유명한 사이공 마지막 사진 중에 하나가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그 장면을 못 잡고 대사관저에서 찍은 것이 헬리콥터 몸통과 프로펠러만 찍은 거예요. 그러나 사진 촬영 후 도착한 건물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여기 현장에 왔잖아요. 아무도 없었고 통제돼 있었고 여기 그리고 여기서 갔으면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와글 했어야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진이 어느 시각에 촬영된 것인지 모른다. 이 헬기에 탔더라면 우리 외교관들은 낙오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당시 CIA 요원으로 탈출 작전을 통제했던 프랭크 스냅은 우리의 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And what were they told they were to do? What were they to do when they got there? What did they expect? Evacuation. By how? By what means? Helicopter. That's what it said. And where would they go when this occurred? You see, what you're doing, let's take this apart a little bit. The only thinking that was going on is that helicopters would locally pick up people from rooftops and take them to the embassy or to Tan Son Nhut Air Base. That was vaguely the idea. Nobody secured those landing zones. Nobody took into consideration what our intelligence said, which was that Tan Son Nhut would be closed down because the North Vietnamese were going to bomb it. So immediately, those plans were meaningless. Nobody knew precisely who was going to pick up whom. That's what happened to your embassy.
The instruction from U.S. Embassy was delivered to Korean Embassy around on the 29th of April. That's the last. 10:45. Yeah, that's the morning.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들려주었다. That morning, we received information, intelligence from our highest sources that indicated the North Vietnamese were going to bombard the center of Saigon, including the embassy and the presidential palace, if we weren't out by 6 o'clock. You mean 6 p.m.? In the afternoon. That's On the right. 29th? That's correct. And so your people were being sent to an area that we knew was going to be bombarded as of the time they were sent there. That's how confusing everything was. 사이공 대탈출에 대해 증언했던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다. 한국 외교관들은 북베트남군이 폭격할 지점에서 탈출을 기대한 것이다.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지만 우리는 미국의 변경된 탈출 작전을 알지 못했다. 한국 교민 200여 명과 15명의 외교관들은 그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떤 놈이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 마지막 그걸 탈 수 있는데 내가 뒤로 빠져버렸어. 그 왜 빠졌느냐? 뒤에 보니까 공산이 높은 사람들 뒤에 있는데 내 혼자 앞에서 간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얘가 아니다. 난 더군다나 군인이지. 이야. 야, 이게 안 되겠다. 화장실에서 콤보 갈아입었어요. 처참한 새벽이었죠, 그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계속 좀 얘기할까요?